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옥계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죠. 망상지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옥계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지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 망상지구의 경우에는 주민과의 이제 갈등 상황도 나오고 있고, 개발 면적이 이제 축소가 됐어요. 이건 네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플로라시티 이래서 국제 화해 단지로 이제 컨셉을 잡았다가 캐나다 이제 던디사가 개발 사업 시행자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복합 휴양 관광 단지 뭐 동부가 최고의 관광지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사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던디사에서 뭐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뭐 우리가 의욕적으로 다 개발하겠다라고 개발 면적을 뭐 그때 당시에 한 3배가량 늘려놓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결국 이제 지난해 철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던디사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된 거죠. 망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개발 사업자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마스터 플랜만 받고 일단은 그냥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개발 사업자를 구하게 됐고 그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동해 이시티라는 특수 목적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뭐 나름의 이제 그 보관으로 개발 사업자가 제대로 이제 권리만 가지고 독점적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자 지위를 주기 전에 먼저 그 사업 부지를 먼저 매수해라. 먼저 매수하면 그 기업에게 개발 사업자 지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그 뭐 계속 얘기되는 거지만 이 부부지에 이제 자체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확실한 개발 사업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땅부터 사는 네. 기업은 사실 별로 없다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인 회사가 이제 이 동해 이시티라는 합작 회사가 이제 네. 유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뭐 그때 당시에 나 있던 골프장 부지를 이제 사들이는데 이 부지가 그 기존 계획대로면은 한 30%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 이번에 이제 이 사업자에 맞춰가지고 예비 사업 시행자에 맞춰서 이제 부지 면적 축소를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거의 부지 면적이 한 50% 가깝게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50% 정도만 매수를 하면 개발 사업자 지위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한테 개발 사업자 지위를 주기 위해서 면적을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원래 그 망상에서 내세웠던 비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줄여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 특히나 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축소된 부지 안에 그 망상 IC에 나오면 이제 그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망상뜰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네. 해변과 인접해 있는 거기 이제 부지인데 거기를 이제 동해시나 이제 뭐 지역 주민들에서는 그 오랫동안 저기가 이제 여기 망상 관광 지역이 이제 핵심 개발 지역이다. 여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그 축소 조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경자구역에서는 뭐 그때 당시 캐나다 던디사가 만들어놨던 마스터 플랜 이런 데서 봤을 때 망상뜰이 별로 경제성이 없었다. 뭐 그리고 뭐 요즘의 개발의 트렌드는 뭐 거기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집단 이주시키고 뭐 개발하는 그런 형태는 옛날식의 개발 방식이고 지금은 별로 경제성도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있게 하고 뭐 자기들은 지구를 쪼개서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그 경제 그 여기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이제 뭐 그 행위들이 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들이 좀 많이 제한이 돼요. 네. 뭐 거래라든가 뭐 증축을 한다던가 뭐 신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다 제한이 되는데 제한이 되고 또 다른 이제 시에서 하는 각종 뭐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년 정도를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을 겪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지구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만 받고 뭐 팽당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던디 360이라는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뭐 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무산이 돼 버렸고 그래서 이제 들어온 그 회사가 ECT라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ECT 저 태백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여서 말이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던지사가요.
사실은 이게 자본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좀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던디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사실 개발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던디그룹이지 여기 참여했던 그런 기업은 자본가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대신 투자해주는 사실 투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투자 경제성 대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윤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이윤, 경제성이 없으면 나서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저 기획부동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게 앞으로 사두면은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어요. 좋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당시에는 중국, 그러니까 뉴욕,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중국 관광객들, 왜냐하면 이 던디그룹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화교가 많았대요. 캐나다에서.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드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하나 둘씩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해봤자 중국인들이 이제 안 오게 되면 이 관광도 어렵게 되구나 하는 것들이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던디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투자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ECT 회사를 좀 들여다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글쎄 이게 아직 ECT 회사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제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삼성 아니면 뭐 LG, 현대 뭐 이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ECT라는 회사가 과연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회사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중간에서 투자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파이낸싱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하지만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시작은 요란하지만은 그 끝은 뻔하다. 이미 아예 때려볼 수 있는 거죠. 이 걱정이군요. 근데 이게 동해 ECT가 지금 그 뭐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 이제 부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하면서 그 좀 더 축소 조정안이 진행되면서 이제 거의 개발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그 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통 개발 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 사항이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 유치가 원래 사실은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 재무가 건전하냐, 소유 자금 조달 능력이 이제 재정 건전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비슷한 유사 개발 사업을 이 사람이 해봤냐, 경험이 있는 회사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따져봤을 때 동해 ECT라는 회사가 여기에 어디에도 부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동해 ECT라는 회사는 단순히 이제 망상지구 사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 목적 법인인데 모 회사가 뭐 인천에 있는 이제 중소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선 부지 매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골프장 부지를 매수했지만 그 145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낙찰을 받고 이 부분도 이제 잔금을 납부하는데 일시에 바로 약속기일에 납부를 한 게 아니라 지연 납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금액도 일시에 이제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회사가. 그런데 지금 망상지구 이제 축소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규모가 한 7,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를 과연 이 회사가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